미래를 부르는 빅사이클, 먼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져서 또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픈 손가락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의 아픈 손가락 업종은 블록딜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오늘의 중요한 이슈거리였죠. 블록딜, 말 그대로 크게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 또 오늘 삼성 SDS가 오너 일가의 지분 블랙딜에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우선 삼성 SDS하고 셀트리온하고 오늘 블록딜 이슈가 크게 어제 사실 나와가지고 오늘 크게 빠져 있는데요. 예. 우선 두 회사는 둘 다 대기업이고 큰 회사이고 블록딜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근간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요? 우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미 애견돼 있던 블록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오너일가 지분 블록딜인데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했는데 네. 근데 차트적으로 삼성 SDS를 보면 굉장히 오늘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블록딜한 시점이 종목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예견된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미리 되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예견된 이슈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럴 수 드는데 있죠.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걸까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을 수 있죠. 이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상수를 해야 되니까 네. 블록들이 나올 것이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모르고 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언제 블록딜을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 개인들은 삼성 SDS 차트를 보면 네. 지속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또 삼성이란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더는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저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 SDS 차트를 보면 오늘 개파락으로 7% 이하 7% 가까이 빠졌는데 좀 안타까운 게 블록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량 물량의 거래입니다. 대량 물량의 거래이고 그리고 평균가의 7에서 9% 정도 디스카운트된 싼 값에 서로 매수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견된 블록딜이라 하더라도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삼성 SDS 오늘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고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잠시만요. 삼성 네. S 좋습니다. 보면 이게 12만 7,500원이거든요. 이거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어떤 지금 한 2년, 3년 정도의 차트인데 최저점을 찍은 것 같고 신저점 52주가 아니라 3, 4년 동안의 최저점을 12만 7,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종가는 13만 원을 마감했지만 이 좋은 종목이 실적과 재료와 실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제가 저가에 매수하려고 했던 개인의 매수세들이 다 물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수의 개인들이 지금 삼성 SDS에 물려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약재는 이제 나와버렸고 블록딜이 진행되면 소멸이 될 거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14만 원까지는 최대한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적으로 우하향이고 신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 SDS 블록딜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 블록딜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만 삼성 SDS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블록딜 물량하고 금액들이 좀 중요한데요. 네. 블록딜 물량 같은 경우 301만 주거든요. 굉장히 큰 물량이고 네. 금액도 크고 블록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상속세 납부이고요. 네. 오늘 종가 14만 원이니까 그 블록딜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 분봉을 보면 갭 하락 이후에 더는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외국인 매수세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방에서 값을 싸게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삼성 SDS의
흐름이고요. 이제 바로 셀트리온 넘어갈 텐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 분식 회계 네, 의혹에 맞아요. 따라서 주주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는데 네네네. 또 그 회계 의혹이 벗어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블록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블록딜에 대해서 좀 악재일까 또 호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볼 수도 맞습니다. 있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예. 삼성 셀트리온 블록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종목이 블록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블록딜 물량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230만 주가 블록딜이 됐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0만 주,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보면 블록딜 매각 가격이 16만 4,700원 그리고 에서 17만 100원까지 블록딜 매각 가격인데 지금 종가가 16만 8천 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기준가에 할인율을 6에서 8% 정도 적용해서 블록딜 매각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도 사실은 셀트리온한테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7% 가까이 밀렸고 어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더 5%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에서 15% 정도는 밀린 거니까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블록딜 예상 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3,9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00억 해서 합쳐서 5,6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셀트리온 그룹사들이 시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식회계 그 악재를 4년 만에 탈피를 하고 네. 이제 막 좋아지고 바닥에서 양봉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고 이제 바닥이 됐고 이제 오를 수 있다고 환희하셨을 텐데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이제 좀 기대해 볼까 싶었는데도 네네네. 말이죠. 이제 오르기만 됐다. 오를 날만 남았고 그리고 재료들이 또 많이 또 나왔었잖아요. 네. 바이오시밀러 약도 한다고 했고 네. 그랬었는데 흔한 말로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 딱 잡아버린 격이 된 게 이번 블록딜인데 블록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테마색이 이번만 블록딜을 사실 한 건 아니고 작년도 했고요. 작년도 보면 2020년 4월, 재작년에도 블록딜을 6,300억 정도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차트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블록딜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블록딜이 났다는 거는 약간 정말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매도 세력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6만 8천 원을 지금 떨어졌지만 전저점이 14만 7천 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만약 깨버리면 다시 한번 또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록딜이라고 해서 꼭 안 좋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거든요. 블록딜은 양날의 검인데 첫째는 블록딜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일 수도 있고 악재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앵커님 블록딜이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떤 때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네네. 좀 큰 폭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빠졌죠. 하지만 네. 사실 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점 매수의 아, 기회로 네. 네네.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답인데요. 네. 그대로 정답이신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잖아요. 악재가 네. 되면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죠. 많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회사 자체 본질적인 경제적 해자는 문제가 없다면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되는 거거든요. 지금 16만 8천 원이니까 어제 그제보다 10% 15% 이상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떤 이슈와 어떤 재료로 주가 부양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공포스러운 구간은 맞다.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싼 가격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를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삼성 SDS처럼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2002년 4월에 블록딜 했을 때 셀트리온 블록딜 했을 때 차트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2002년 4월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저희 똑똑한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오늘 삼성 SDS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매수 잘 한 걸까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요. 그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네. 우리가 주식 용어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고요. 또 삼성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바닥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갭을 메꾸러 간다면 14만 원까지는 그냥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그런 투자자들은 현명하신 분인데 근데 어차피 근데 지금 블록딜이라는 공포가 단기적으로 소멸될 건지는 내일 모레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100%를 사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현명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를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셀트리온 2002년 4월 1일 날 블록딜 했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모친 구간이 4월 1일 블록딜이고 2020년 테마색이 6,300억, 지금보다 더 큰 금액의 블록딜을 했던 한날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공포스러웠겠죠. 셀트리온이 전날 보시면 3월 31일 날 25% 엄청난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저가 13%를 뺐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날 블록딜 나오고 보통 이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인데 보면 차트를 앞에만 이렇게 당겨서 보면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블록딜 나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들은 이런 장대 음봉을 보고 놀래서 수익한 부분을 상당 부분 반환하면서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쭉 올려드릴 테니까 시청자님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본인이 한번 삼는 데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데 이날 그 가격이 빠져서 종가가 1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3개월 동안 3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블록딜한 이후에요. 그래서 그때 2020년의 셀트리온과 지금 2020년 3월의 셀트리온은 분명 같다고는 볼 수 없으나 블록딜이 이걸 보면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나 좋은 재료와 주가 부양과 경제적 혜자를 가진 좋은 기업이라면 블록딜 이슈도 이겨내서 주가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좀 보시면 이게 2020년 블록딜 이후에 이렇게 32만 원까지 올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2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블록딜 한 이후로 한 10%, 15% 빠진 이후에 16만 8천 원이 종가이고 블록딜 물량이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선을 깨지면 약간의 상방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지만 강성 주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크신 분도 많으니까 블록딜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는 분명하나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차트를 보고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셀트리온과 삼성 SDS의 블록들은 같은 블록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으세요.